지금도 지워지는 중 뭐가 지워진다는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야 공천원금 수사 미적대는 경찰 김경 미국 CES에서 엄지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지금 검은 마스크를 쓰고 뭐 이 캡 모자를 쓰긴 했습니다만 엄지척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김경 시의원입니다. 김경 시의원 이번에 강선호 의원한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려고 봤더니 한국에 없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법무부에 혹시 귀국하게 되면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나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 와중에 미국에 그럼 왜 갔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CES에 참여해서 엄지를 척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 김경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이랑 오래전에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 했고 5일까지는 여행이었었고 6일부터 이제 의정 활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에 간 이유가 오래전에 어린 조카들하고 같이 약속했었던 여행 그리고 의정 활동의 일환인 CES를 참석차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고 막 전국이 며칠째 계속 이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본인이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래전에 계획해서 지금 CES에 참여할 상황이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뭐 배당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지금 의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금을 찾기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둘의 뭐 대화 내용,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출국을 막지도 못했던 법무부의 그런 책임도 있고 출국을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이후에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는 이게 유력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출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부여를 받아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불이익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보다도 일단은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빠르게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버린 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증거 인멸의 시간을 좀 오히려 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죠. 아직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뭐 주말 상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들어올지 아니면 좀 더 며칠 더 연장해서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 김경 의원 텔레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볼까요? 김경 텔레그램 계정 새로 개설 공천헌금 증거가 지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텔레그램이 같이 이 연동돼 있는 내 이 연락처에 이 저장이 돼 있는 연락처라고 한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면 이 가입을 하면 같이 뜨죠. 누구누구가 가입했습니다. 뭐 첫인사를 건네보세요. 뭐 이거 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나갔네. 이 없는 계정이라고 지금 나오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애고 새로 개설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수상한 텔레그램 계정 탈퇴 뒤 재가입을 했더라라는 저희 MBN 단독이었었죠. MBN 단독 기사를 이렇게 올리면서 어제 저녁 10시 49분에 김경 서울시 의원이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폰을 없앴다는 뜻인데 이거 증거인멸에 적극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지난 7일이거든요. 지난 7일 밤 10시 50분 미국에 있는 시각인데 윤여걸 대표님. 네. 미국에 뭐 다른 미리 있었던 뭐 다른 거 내가 도피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미국까지 가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러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봐야죠. 작년 12월 29일 날 고발장이 접수됐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서 손을 전혀 안 썼어요. 바로 소환을 하든지 출국 금지하든지 압수수색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출국해서 미국에서 지금 원격으로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관련자들 또 말 맞추고 저 텔레그램은 탈퇴했다가 새로 가입하면 과거에 있었던 게 싹 없어지거든요.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증거인멸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배짱 좋게 미국 가서 CES 첨단 그 장비 전시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범법 혐의자가 그 CES 가서 엄지척 올릴 때가 그게 가당치는 한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지금 정권의 실세가 내 뒤에 있다. 그런 자신감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 처음에 2022년 4월 21일 날 네.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과거 원내대표하고 대화했잖아요. 전화도 아니고 대화하는 게 녹음으로 나왔어요. 네. 강선호 의원이 돈 받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연루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이 됐어요. 공천 배제도 아니고 복수 공천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거예요? 누가? 지금 실세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실세도 다쳐. 너희들 조심해서 수사해. 이거죠.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가 누가 공개했겠어요? 지금은 뭐 아무도 안 했다고 하지만은 네.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측근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거는 내 뜻하고 관계없다. 이런 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경 의원이 출국이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 세력, 비호 세력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여유 있게 CES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텔레그램도 그냥 삭제하고 재가입을 하고 미국에서 원격으로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김경시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이 지난 7일 밤 10시 50분에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도 대화 불가능 버전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 일괄 SNS 관련을 다 이 차단을 해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김경시 의원 말고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지금 현재 이 받고 있는 의혹에 따르면 1억을 김경시 의원한테 받았다라고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당시 이 공관위 간사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 돈을 받았다고 지목이 되는 사람이 이 사무국장인 건데 작년 12월 29일에 고발이 들어갔는데 12월 30날 텔레그램을 바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 주변에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 최측근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한 동작구 의원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썼는데 이걸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좀 과하게 지금 보는 겁니까?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네. 임의로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시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가져가는 게 제일 먼저 이제 가져가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공교롭게도 김경 서울시 의원, 강선호 의원의 전 사무국장, 네. A 동작구 의원 다 바꾼 게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너무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지고 뭐 나중에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말을 맞춰서 조사를 받을지를 모르겠지만 만약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뭐 이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런 행동들은 나중에 이제 신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증거인멸을 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자료들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피의자들의 불이익으로 아니면 관련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좀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 좋게 보여질 거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따질 때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좀 따질 수 있죠.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꿈을 대는 새 키맨들 메시지 지우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정황들이 다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없는 상태로 며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뭐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착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의 눈치를 보는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배당이 됐으면 그 즉시 뭔가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는 게 이제 응당 이제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의무고 책무거든요. 통상적인 이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알아서 이제 그런 이제 이 관련자들이 뭔가 이제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지가 있나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들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수사를 했을 때 아무런 이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실제 확인해봤더니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나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우리가 수긍을 하려면 그 과정 자체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갔어야만 이게 수긍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 시간을 주고 이제 뭔가 특히나 이제 이런 뭐 돈이 오고 간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네. 부분도 이제 미진하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착수를 하고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으로 이 확보한 물건,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지를 알고 소환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좀 병행해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불러서 얘기를 듣는 그 상황이 먼저, 압수수색보다 먼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병기 탄원서 전 구의원 1,000만 원 전달 인정. 네. 이 탄원서가 사실 이 최초 나왔었던 게 탄원서를 쓴 사람이 바로 전 구의원들이었었죠. 전 구의원 이 쓴 사람을 불러서 경찰이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했더라라는 건데 구의원 어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포착했거든요. 직접 보시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거 인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 지시로 후원금 걷어서 전달한 적 있으십니까? 성실히 받았으면 좋아봤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전달한 적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다른 선생님은 천만 전달한 게 있잖아. 잠시만요. 저 뒤에 좀 불러주십시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거 없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뭐 당사자가 얘기를 하진 않았고 이제 변호인이 아예 뭐 받았다는 거죠. 내가 우리 줬으니까 받았다고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00만 원 지금 전달한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 변호사님 이게 사실 줬어요, 준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사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든 지금 뇌물이든 어떤 성격의 돈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 사람이 본인이 줬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라면 그 진술이 유지되어야만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직 구의원이 돈을 줬다라는 의미의 탄원서가 기존에 이제 제출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에 접수가 됐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게 전달이 됐고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게 전달된 게 없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라서 일단 어제 뭐 조사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일단 받은 적 없다 혹은 또 되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어디까지 또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저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020년 설 연휴 전에 네. 처음에 드렸더니 아이고 그 명절 건 너무 많고 그렇다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어 해서 반려했다가 다시 가져와 해서 갖다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까지도 딱 맞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저렇게 디테일한 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전달한 장소나 시기나 모든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구 지방의원 그 후보자가 공천 네. 헌금을 냈다는 뇌물을 줬다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렇게 탄원서를 썼는데 왜 탄원서가 없어졌어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의 시스템 이 전반적으로 엉터리고 부패 카르텔이 아닌가. 왜 탄원서를 썼으면 그거를 바로 조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왜 없다고 나오느냐 말이죠. 거기에 또 지금 청와대 1부속실장하는 김현지 목소리도 육성 테이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달이 돼서 조치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실세들이 관련된 공천 시스템적인 비리다. 이거부터 저는 파헤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지금쯤 불러서 언제 탄원서 냈는데 지금 불러서 얘기 몇 마디나 듣겠어요?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의회적으로 갑자기 기습하듯이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오세요. 이래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비호청입니다. 비호청. 아니면 무마청이고 지금 경찰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이 윤영걸 대표님이 오늘은 화가 나셨어요. 네. 지금 이 비호청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찰이 분명 속도를 좀 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에 김경시 의원이 이번 주말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말이 아니라 좀 일이 많아서 더 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실제로 주말 사이 귀국을 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